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할머니가 들려주신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실 겁니다. 해시태그 프롤로그. 경상도의 어느 작은 시골 마을. 70대 후반의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할머니의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는 낡은 단층 집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대문, 삐걱거리는 마당의 우물, 그리고 작은 텃밭. 할머니는 그곳에서 혼자 사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를 볼 때마다 고개를 가볍게 숙이며 인사를 건넸지만 깊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할머니도 그저 조용히 말없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셨죠. 하지만 그 조용한 삶 뒤에는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할머니의 가슴을 찢어놓은 고통이 숨어 있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올해 51살이 된 아들. 그런데 이 아들은 태어난 이후로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야기는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할머니는 28살의 젊은 아낙네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농사를 지으며 살았고 생후 10개월 된 아들이 있었죠. 아들의 이름은 민수였습니다. 통통하고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웃을 때마다 보조개가 깊게 패이고 할머니가 부르면 까르르 웃으며 귀여우던 그 아이. 그의 가을 추수가 한창이었습니다. 할머니와 남편은 아침부터 논에 나가 일을 했습니다. 민수는 할머니의 친정어머니, 그러니까 아이의 외할머니에게 맡겨졌죠. 그날도 다른 날과 다를 것 없는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 민수, 잘 부탁드립니다. 걱정 말고 가거라. 내가 잘 볶음. 할머니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논일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쯤 할머니는 잠시 쉬면서 집 생각을 했습니다. 민수가 잘 있을까? 밥은 잘 먹었을까?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멀리서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가끔 논두렁에 불을 지피다가 조금 번지는 일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외침은 계속되었고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저기 저 집에 불 났어.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을 때 마을 쪽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방향. 그곳은 바로 할머니의 집이 있는 쪽이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는 괭이를 내던지고 논을 가로질러 뛰기 시작했습니다. 진흙탕을 헤치며 논두렁을 넘어 숨이 찰 때까지 뛰었습니다. 남편도 뒤따라 뛰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의 집은 이미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화염, 새까만 연기, 그리고 타는 냄새. 마을 사람들이 모여 물을 길어 나르고 있었지만 불은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수는 어딨습니까? 할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불 속으로 뛰어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할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안 됩니다. 들어가면 당신도 죽어요. 나주이소. 우리 아가가 안에 있단 말이요. 할머니는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두세 명의 남자들이 할머니를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불 속에서 누군가가 나왔습니다. 할머니의 친정어머니였습니다. 외할머니는 온몸에 불이 붙은 채로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품에는 민수가 있었습니다. 아가, 우리 아가. 사람들이 외할머니와 민수에게 물을 끼얹었습니다. 불은 꺼졌지만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외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민수는 온몸에 화상을 입은 채 작게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을 안고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당시는 1970년대였고 시골에서 도시의 병원까지 가는 데만도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할머니는 군용 트럭에 민수를 안고 올라탔습니다. 남편이 운전사에게 사정해서 병원까지 태워주기로 한 것입니다. 트럭 진칸에서 할머니는 아들을 안고 울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은 화상으로 온통 빨갛게 부풀어 있었고 피부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아기는 울다가 기절하고 깨어나서는 또 울었습니다. 그 작은 몸이 얼마나 아플까? 할머니는 차라리 자신이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민수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화상이 전신의 40%가 넘습니다. 그것도 3도 화상이 대부분이고요. 특히 얼굴과 목, 가슴 부분이 심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 일단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 화상은 당시 의료 기술로는. 의사는 말을 흐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의 뜻을 알았습니다. 아이가 살아남기 어렵다는 뜻이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이소. 무슨 짓을 해서라도 우리 아가를 살려주이소. 할머니는 의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편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날부터 민수의 긴 투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수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중환자실에서 싸우던 아이는 아주 천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화상의 흔적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민수의 얼굴 왼쪽은 화상으로 인해 피부가 울퉁불퉁하게 변했습니다. 목 부분도 마찬가지였고 왼쪽 팔과 가슴 부분에도 심한 화상 흔적이 남았습니다. 피부가 당겨서 제대로 펴지지도 않았습니다. 할머니와 남편은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땅을 팔았습니다. 농과 밭을 다 팔았습니다. 그래도 모자라서 친척들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할머니는 병원에서 청소 일을 하며 치료비를 조금이라도 벌었습니다. 민수는 자랐습니다. 하지만 다른 아이들과는 달랐습니다. 유치원에 보낼 나이가 되었을 때 할머니는 고민했습니다. 민수의 얼굴을 보면 아이들이 놀라거나 무서워하지 않을까? 그래도 교육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할머니는 민수를 유치원에 보냈습니다. 첫날 민수는 집으로 돌아와서 울었습니다. 엄마, 애들이 나를 괴물이래요. 할머니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민수를 꽉 안아 주었습니다. 우리 민수는 괴물이 아니다. 착하고 예쁜 우리 아들이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아이들은 민수를 피했습니다. 함께 놀아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민수를 보고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선생님들은 민수를 동정했지만 그것이 민수에게는 더 큰 상처였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수는 교실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체육시간에는 항상 남겨졌습니다. 누구도 민수와 같은 팀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았으니까요. 할머니는 학교에 찾아가서 선생님께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민수 좀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가 착합니다. 그냥 얼굴이 좀 그럴 뿐이고 마음은 다른 애들이랑 똑같습니다.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민수는 처음으로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아이를 만났습니다. 준호라는 아이였습니다. 준호는 다른 아이들과 달랐습니다. 민수의 얼굴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야, 민수야. 같이 밥 먹을래? 그 한마디가 민수에게는 세상을 얻은 것 같은 기쁨이었습니다. 민수는 준호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같이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같이 웃고 같이 이야기하는 친구가 생긴 것입니다. 할머니는 준호가 너무 고마워서 준호네 집에 떡을 해서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준호야, 우리 민수하고 친하게 지내줘서 고맙다. 괜찮아요, 아주머니. 민수는 좋은 친구예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할 무렵 준호네 가족이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된 것입니다.
민수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민수는 점점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는 아이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얼굴 봤어? 무슨 사고 났나봐. 무섭게 생겼다. 민수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민수를 보면서 함께 아파했습니다. 민수야,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기다. 알아요, 엄마. 근데 사람들은 제 마음을 보지 않아요. 제 얼굴만 봐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민수는 취업을 시도했습니다. 할머니와 남편은 이제 나이가 들어 일을 많이 할 수 없었고 민수가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민수는 이력서를 들고 여러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공장, 식당, 편의점, 주유소. 갈 수 있는 곳은 다 가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면접을 볼 때 면접관들은 민수의 얼굴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놀라서 뒤로 물러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똑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적합한 지원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군데, 30군데를 넘어서면서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떨어지는 이유는 실력이 아니라 외모 때문이라는 것으로. 어느 날 민수는 한 식당 사장님에게 솔직하게 물어봤습니다. 사장님, 제가 왜 안 되는 건가요? 제 얼굴 때문인가요? 사장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보자. 우리 가게는 손님을 직접 대해야 하는 일이라서 말이다. 손님들이 놀라거나 불편해할 수 있어서 제가 주방에서만 일할게요. 손님들이 저를 볼 일이 없게요. 미안하다. 주방 직원은 이미 다 뽑았어. 민수는 집으로 돌아와서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아무데도 취업이 안 돼요. 다들 내 얼굴 보고 거절해요. 할머니는 울었습니다. 민수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수는 점점 더 집 안에만 있게 되었습니다. 민수가 25살이 되던 해 할머니의 남편, 그러니까 민수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지병이 악화된 것입니다. 장례식 날 문상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집이었고 마을에서도 크게 어울리지 않고 살았으니까요. 민수는 상주로서 절을 받았는데 사람들은 민수를 볼 때마다 눈을 피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집에는 할머니와 민수만 남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때부터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밭에 나가 농사를 지었고 남는 채소를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민수도 도우려고 했지만 할머니는 민수를 집에 있게 했습니다. 민수야, 니는 집에서 쉬거라. 엄마가 다 할 테니.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이다.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니 보고 뭐라 하는기 엄마는 듣기 싫다. 그냥 집에 있거라. 할머니는 민수를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민수를 더 세상과 단절시키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30살이 되었고 40살이 되었고 50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평생 단 한 번도 정식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끔 동네에서 심부름을 해주고 몇천 원을 받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나마도 사람들이 민수를 불쌍히 여겨서 주는 돈이었습니다. 할머니는 70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일을 했습니다. 농사를 짓고 시장에 나가고 집안일을 하고 민수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때때로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이제 50인데 일을 좀 시키지 그래요? 저 아이는 아파서 일을 못합니다. 아픈 게 아니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해봐야 이해받지 못할 것을 알았으니까요. 할머니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민수는 어떡하나? 저 아이는 혼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밥은 해먹을 수 있을까? 누가 저 아이를 돌봐줄까? 할머니는 민수가 자립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이미 세상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50년 동안 받아온 상처가 너무 깊었습니다. 할머니는 가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죽고 나면 니는 혼자가 된다. 그때는 어떡할 끼고? 엄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엄마는 오래 사셔야 해요. 엄마도 사람이다. 언젠가는 가야지. 그 전에 네가 스스로 살 수 있어야 하는데. 엄마가 계시면 돼요. 저는 엄마 옆에만 있을게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는 아직도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50살의 몸에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진 사람.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와 민수를 동정했지만 동시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 나이에 일도 안 하고 엄마한테 빌부터 사는 게 말이 되나. 화상을 입긴 했어도 몸은 멀쩡한데 왜 일을 못하노. 할머니가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저렇게 된 거 아닌가. 이런 말들이 할머니의 귀에 들어올 때마다 할머니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뭐라 변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회관에서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민수가 불쌍하긴 한데 일을 좀 시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집에만 있으면 더 안 좋아지제. 제가 일을 시키고 싶어도 아무 데서도 안 받아줍니다. 얼굴 때문에. 요즘 세상에 일자리가 어디 있노. 농사라도 같이 지으면 되지. 저 아이가 몸도 약하고 햇빛에 나가면 화상 자국이 더 심해져서. 할머니는 변명처럼 들리는 말을 했지만 사실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민수가 세상 사람들에게 더 이상 상처받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민수의 하루는 단조로웠습니다. 아침이 되면 일어나서 할머니가 차려준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TV를 보거나 낡은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가끔 마당에 나가서 할머니가 기르는 닭에게 모이를 주기도 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낮잠을 잤습니다. 저녁이 되면 할머니가 밭에서 돌아오길 기다렸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또 TV를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민수는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집 안에 거울이 있었지만 민수는 일부러 피했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보는 것이 고통스러웠으니까요. 가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민수야, 심심하지 않니? 괜찮아요, 엄마. 친구라도 좀 사귀면 좋을 텐데. 저는 괜찮아요. 엄마만 있으면 돼요. 할머니는 민수의 대답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수는 이미 세상을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몇 년 전 동사무소에서 할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민수가 장애인 등록을 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민수를 데리고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민수는 화상으로 인한 외모 손상과 심리적 장애로 장애 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얼마 안 되는 돈이었지만 할머니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최소한 민수의 밥값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진짜 걱정하는 것은 민수의 미래였습니다. 내가 죽으면 저 아이는 진짜 혼자가 된다. 누가 저 아이 밥을 차려줄 것이고 누가 저 아이와 말을 나눠줄 것인가. 할머니는 밤마다 이런 생각을 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작년 겨울 할머니가 넘어졌습니다. 빙판길에서 미끄러진 것입니다. 병원에 실려갔을 때 의사는 고관절이 부러졌다고 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합니다. 나이가 있으셔서 회복이 더딜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동안 민수는 집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지내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가끔 음식을 갖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음식은 대문 앞에 놓고 가면 민수가 나중에 가져갔습니다.
할머니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 민수 걱정만 했습니다. 우리 민수 혼자 밥은 먹고 있을까? 추운데 보일러는 켰을까? 약은 챙겨 먹고 있을까?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드님 연세가 50이 넘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면 혼자서도 잘 지내실 텐데요. 아이고 우리 민수는 그렇게 못합니다. 엄마가 다 해줘야 합니다. 간호사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할머니가 퇴원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집안이 엉망이었습니다. 설거지는 쌓여 있었고 빨래도 쌓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민수야 엄마 왔다. 문이 열리고 민수가 나왔습니다. 민수는 야위어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민수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51살의 어른이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무서웠어요 엄마. 혼자 있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엄마가 안 돌아오실까봐 걱정했어요. 할머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민수를 위해 뭔가를 해야겠다고. 할머니는 사회복지사를 찾아갔습니다. 민수가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자립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직업훈련도 받을 수 있고요. 우리 민수가 갈 수 있을까요? 얼굴이 많이 안 좋은데. 물론입니다. 저희는 누구나 받아들입니다. 다만 본인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와서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직업훈련을 받아보는 게 어떻겠니?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배우면. 싫어요, 엄마. 저는 밖에 나가기 싫어요. 민수야, 엄마가 죽으면 니는 어떡할 끼고. 스스로 살 수 있어야지. 엄마 죽으면 저도 죽을 거예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서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소리고. 그런 말 하지 마라. 정말이에요. 엄마 없이는 못 살아요. 저는 엄마랑만 있으면 돼요. 할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이미 자신의 삶을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마을 회관에서 다른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민수가 걱정이 태산입니다. 내가 죽으면 어떡할까?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시설에 보내는 건 어떻습니까? 요양시설 같은데. 민수는 아직 젊은데 요양시설에 가면. 아니면 형제가 있습니까?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민수 하나뿐입니다. 또 다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럼 결혼이라도 시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배우자가 있으면 혼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할머니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결혼이라. 누가 우리 민수를 받아주겠습니까? 얼굴도 그렇고 돈도 없고. 마을 사람들은 침묵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요. 최근 들어 할머니의 건강이 더 나빠졌습니다. 고관절 수술 이후로 걷는 것도 불편해졌고 숨이 자주 찼습니다. 병원에 가니 심장도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농사일은 그만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먹고 삽니까? 정부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병원비도 나가고.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새벽같이 일어나 밭에 나갔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다리가 아파도 일을 했습니다. 민수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밭에서 쓰러졌습니다. 마을 사람이 발견해서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을 때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탈진과 저혈당입니다. 제대로 드시지 못한 것 같은데요. 사실 할머니는 민수에게 밥을 먹이느라 자신은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나이든 몸에 영양 부족이 겹친 것입니다. 민수는 병원에 와서 할머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아프지 마세요. 할머니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엄마 말 잘 들어라. 엄마가 없어도 네 혼자 살 수 있어야 한다. 싫어요. 엄마 없으면 저도 없어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니는 살아야 한다. 꼭 살아야 한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 지난 50년을 생각했습니다. 그날의 화제. 만약 그날 할머니가 민수를 데리고 논에 갔다면 어땠을까? 만약 외할머니가 불 속에서 민수를 구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외할머니는 그날 심한 화상으로 며칠 후 돌아가셨습니다. 민수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것입니다. 할머니는 그것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민수를 잘 돌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항상 미안했습니다. 외할머니에게도 민수에게도. 민수는 나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착하고 순수한 아이였습니다. 단지 불운한 사고로 인해 평생을 고통 속에 살게 된 것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민수를 키우면서 수없이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가 유치원에서 놀림을 받았을 때, 초등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을 때, 취업에 실패했을 때, 할머니는 민수와 함께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민수에게 미안했습니다. 제대로 된 삶을 살게 해주지 못해서, 평범한 행복을 누리게 해주지 못해서. 퇴원 후 할머니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죽은 후 민수가 읽을 편지였습니다. 우리 민수에게. 엄마가 이 편지를 쓸 때쯤이면 아마 엄마는 이 세상에 없을 끼다. 미안하다 민수야. 엄마가 니를 두고 먼저 가게 돼서. 민수야 니는 나쁜 아이가 아니다. 착하고 좋은 아이다. 단지 불운한 사고 때문에 힘든 삶을 살게 된 것뿐이다. 엄마는 네가 평생 행복하지 못한 것이 너무 가슴 아프다. 친구도 없이 일도 없이 그저 엄마 옆에만 있는 니를 보면서 엄마는 매일 울었다. 하지만 민수야 니는 살아야 한다. 엄마가 없어도 살아야 한다. 세상은 냉정하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것이 중요하다. 동사무소에 가면 도와줄 사람들이 있다. 복지사 선생님들이 니를 도와줄 끼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해라. 그리고 민수야 네 자신을 미워하지 마라. 네 얼굴 때문에 네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니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문제다. 네 문제가 아니다. 엄마는 니를 너무 사랑한다. 평생 사랑했고 죽어서도 사랑할 끼다. 건강하게 살아라 우리 민수야. 엄마가. 할머니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수도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요. 할머니가 숨을 헐떡이는 것을 볼 때, 걷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을 볼 때 민수는 무서웠습니다. 엄마가 죽으면 나는 어떡하지? 민수는 평생 할머니에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할머니가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고 말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할머니가 없으면 민수는 정말 혼자였습니다. 민수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그날 불 속에서 죽었다면 어땠을까? 그럼 외할머니도 죽지 않았을 것이고 할머니도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하지만 동시에 민수는 살고 싶었습니다. 비록 고통스러운 삶이었지만 할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민수는 할머니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엄마 나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무슨 소리고? 니는 엄마의 기쁨이다. 고생이 아니라 행복이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정상적인 아들이었다면 엄마는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민수야 니는 정상이다. 그 누구보다 정상이고 착한 아들이다. 할머니의 말에 민수는 울었습니다. 할머니만이 민수를 사랑해 주었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최근 마을에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할머니가 곧 돌아가실 것 같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 집 할머니 많이 편찮으시대. 민수는 어떡하노? 혼자 살 수 있을까? 글쎄 시설에 가야 하는 거 아닌가? 마을 사람들은 걱정했지만 누구도 나서서 도와주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민수와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장님이 할머니 집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몸은 좀 어떻습니까? 그럭저럭 버티고 있습니다. 민수는요? 혼자 살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동사무소에 얘기해서 복지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복지사가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장님은 민수를 보았습니다. 민수는 방 안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 할머니 잘 모시고 건강하게 지내세요.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장님은 한숨을 쉬며 집을 나섰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 소원이 뭔지 아니? 뭔데요, 엄마? 네가 혼자서도 밥 먹고 빨래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거다. 엄마. 민수야, 엄마를 위해서 한번 해보지 않겠니? 혼자서 해보는 거. 민수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해볼게요, 엄마. 그날부터 할머니는 민수에게 하나하나 가르쳤습니다. 밥 짓는 거, 빨래하는 거, 청소하는 거. 민수는 서툴렀지만 따라했습니다. 밥은 이렇게 씻고 물은 이만큼 넣고. 네, 엄마. 빨래는 세탁기에 넣고 이 버튼을 누르고. 네, 엄마. 민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배워갔습니다. 할머니는 민수가 뭔가를 해낼 때마다 칭찬했습니다. 잘했다, 우리 민수. 잘하고 있다. 민수는 할머니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할머니는 민수와 함께 작은 텃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민수야, 이 씨앗들이 자라면 채소가 된다. 그럼 그걸로 반찬을 해먹을 수 있지. 네, 엄마. 매일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줘야 한다. 알았지? 네, 엄마. 민수는 매일 텃밭에 나가서 물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씨앗에서 싹이 나고 자라는 것을 보면서 민수는 작은 기쁨을 느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텃밭의 채소들이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할머니와 민수는 함께 채소를 수확했습니다. 봐라, 우리 민수가 키운 상추다. 참 잘 자랐지? 정말요, 엄마? 그럼 오늘 저녁에는 이 상추로 쌈을 싸 먹자. 민수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민수의 미소였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할머니의 건강이 더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어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이제 많이 아프다. 엄마, 병원에 가요. 아이다. 병원에 가봐야 소용없다. 엄마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할머니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네 혼자서도 잘할 수 있지?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텃밭도 돌보고. 네, 엄마. 할 수 있어요. 잘했다, 우리 민수. 엄마는 네가 자랑스럽다.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어느 추운 12월의 아침, 할머니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민수는 할머니 곁에서 울었습니다.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와서 조문했습니다. 민수는 상주로서 절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민수를 보며 걱정스러운 눈으로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이제 혼자인데 어떻게 살까? 시설에 가야 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민수는 이제 할머니가 없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돌봐주던 할머니가 떠난 것입니다.
장례를 치르고 며칠 후 민수는 할머니가 숨겨둔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민수는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대로 혼자서도 살아가겠다고. 민수는 여전히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하나씩 해나갔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텃밭을 돌보았습니다. 서툴렀지만 할 수 있었습니다. 복지사 선생님이 주기적으로 찾아왔습니다. 민수가 잘 지내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민수 씨 혼자 지내시는데 많이 힘드시죠? 괜찮아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텃밭에서 일하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엄마, 저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하고 있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지은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할머니와 아들의 50년 삶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 화상을 입은 후 평생 사회로부터 거부당하며 살아야 했던 민수. 그리고 그런 아들을 평생 혼자 키우며 걱정하던 할머니.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민수처럼 원치 않은 사고로 인해 평생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타인의 외모가 아닌 그 사람 자체를 봐야 합니다. 민수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불운한 사고를 당한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 주변에 민수 같은 사람이 있다면 조금만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세요. 조금만 더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할머니처럼 자식을 위해 평생을 희생하시는 부모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조건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